얼마 전 태국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국 참전용사분에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차름 세당 씨는 올해로 93세이지만 허름한 판잣집에서 13명의 가족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용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한군인회와 태국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차름 세당 씨는 우리가 한국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저희를 도우러 오셨네요 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요. 사실 태국은 6.25 한국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군대를 파견해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6.00여 명의 병력이 파견되어 129명이 전사하는 등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었고, 이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81년 태국과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밖에 없죠. 한국 기업들 역시 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공장을 건설하였고 오늘날 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배려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나며 양국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걸 이용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해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6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태국인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약 3배 수준이며 모든 불법 체류자를 통틀어서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유독 높은 범죄율을 보여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에게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태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는 듯했으나 입국이 거부당한 태국 MZ세대를 주축으로 한국 불매운동이 시작되며 반한 감정이 급격하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범죄자들을 막으려 했던 한국으로선 황당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혐한 감정에 편승한 것인지 태국 공장에서 불법 파업이 연달아 벌어지며 한국 기업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한국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태국의 인건비가 저렴했기에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태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며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하지도 않은데 파업이 이어지며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으니 국내 기업들로선 철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손을 떼려 한다는 소식에 거만하게 굴고 있던 태국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불법 파업을 단속하고 주동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는 것에는 경제 문제도 있지만 군사적인 이유가 크다고 하는데요.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태국 역시 낡은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군 현대화 사업인 비전 2026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방산 강국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협력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으로부터 T-50 훈련기 여러 대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도입하며 공군과 해군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방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FA-50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방산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납품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는 무기가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중국과도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50여 년 넘게 사용한 M41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중국제 전차인 VT-4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VT-4는 중국이 수출 전용으로 제작한 전차로 중국의 구형 전차 90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25mm 활강포, 자동장전 장치, 사격 통제 장치, 1.200 마력 디젤 엔진, 복합 장갑, 반응 장갑 등 3세대 전차에 걸맞을 수 있는 수준의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이 대당 400에서 500만 달러로 저렴해
태국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연달아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차가 태국에 인도된 이후에 심각한 성능 결함들이 발견되며 군에서 중국제 무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제 전차포의 위력이 중국에서 발표한 카탈로그 스펙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VT-4의 125mm 전차포에서 발사한 날개 안정식 철갑탄의 탄속이 1.800ms에 달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실제 스펙을 분석한 결과 2km 교정거리에서 탄속이 1.600ms까지 떨어지고 관통력도 500mm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관통력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사격 통제 장치의 신뢰도도 매우 떨어져 주행 중 사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력 면에서도 3세대 전차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장갑을 증설하려고 해도 1.200 마력 엔진의 한계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엔진 출력에 비해서는 과하게 무거워 최근 중국에서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에서 언덕 기동 시범을 보이던 VT-4 전차가 경사로 중간에 멈춰버리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또 한 번 바닥을 갱신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유지 보수인데,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살 때는 싸도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기본 수십 년은 운용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유지보수 지원과 부품 공급에 관심이 없어 도입국에서 거의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구매 비용을 초과할 정도라고 하죠. 서방의 3.5세대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최신형 전차를 바랐던 태국군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을 텐데요. 반면 가벼운 마음으로 T-50 훈련기를 도입했던 태국 공군은 한국 무기의 훌륭한 품질과 실시간 완벽한 사후 지원에 반해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국 육군 내부에서도 이제라도 중국 전차 도입 사업을 멈추고 K2 전차 같은 서방 전차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마침 태국 군사 매체에서 K2 전차를 분석하는 특집 영상을 제작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